아까 차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렸었는데, 저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우리 영천댐 벚꽃 백리길, 예, 그때 답사하고, 원래 두 번째 지금 답사하러 여기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운두산 승마 자연휴양림 일원인데, 그러니까 사실 운두산을 가봤었어요. 처음에는 거기 이제 뭐 숲 체험, 그리고 산책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덥고, 지금 바닥 자체를 이제 포장을 다 해가지고, 그 어디 뭐 이제 산길, 뭐 걷는 그런 재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숲 해설사 하고 진행을 하다가, 제가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냥 유적 돌아보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코스는 여기 이제 포은생가입니다. 포은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 그죠? 포은 정몽주 선생님. 고향이 어딘지도 다 아시지요? 고향이 어딜까요? 예. 고향이니까 생각을 지었겠죠. 태어나신 곳이니까. 예, 여기 졌는데, 원래 다음 달 답사가 인고서원입니다. 원래는 인고서원이랑 포은생가를 묶어서 보면 좋은데, 아마 오늘도 덥지만 다음 달에는 훨씬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먼저 보고 다음 달에 연계해서 인고서원 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여기는 2015년도에 하여튼 이제 뭐 자료 조사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위치가 될 거라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생각을 건립을 했습니다. 한 1,500평 정도 되고요. 면적은 1,500평 정도 되고 예산은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여기서 이제 뭐 주춧돌로 추정되는 돌도 발견되고, 뭐 기와 조각이나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갖고 심정적으로 대충 안 맞겠나 그러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원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중창, 그 생가를 중창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포은 선생님 생가지 가지고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용인에 가면 포은 선생님 묘소가 용인에 있거든요. 그 모현면 능원리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해설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그 포은 선생님의 고향은 뭐 포항 또는 영천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걸 듣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군데서 한꺼번에 태어날 수가 있냐고, 포항이면 포항이고 영천이면 영천이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포항 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천이라 하면 뭐 펄펄 뛰고, 또 영천 분들한테 오셨을 때 또 포항이라 뭐 펄펄 뛴다고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포은 선생님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포은 선생님 고향은 영천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그 오천에 그 뭐 문충이라고 있는데, 거기 오천 청년회에서 거기 뭐 책을 만들면서 다시 찾은 뭐 포은 선생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생가라고 우겼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포은 선생님 제자 중에서 한부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그 포은 선생이 경주부 영일년 출신인데 나중에 영천으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 어떻게,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쪽으로 좀 태어나신 거라고 우기고 싶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포은 선생님 부모님 묘소가 인고서원에서 오리 떨어진 2,050m 떨어진 곳에 산에 있거든요. 거기 묘비에 보면은 포은 선생님 할아버지가 포은 선생님 부친 그 정운강봉이 어릴 때 영천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포은 선생은 동쪽 우왕리에서 태어났다는,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포은 문집이라든가 신정 동국 여지 성남, 그리고 이재의 뭐 묘지명, 뭐그 뭐야 저기 서해 류성룡의 면보고의, 그런데 보면은 다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그 뒤집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영천시에서 여기에 이제 생가를 건립하면서 사실 그 논란의 그 뭐 종집을 찍으려고, 그래 보면은 서울에 가도 포은로가 있습니다. 거기 마포구 가면 양화대교 북단 쪽에 거기 이제 포은 선생 후손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포은로라고 붙여놨고, 영천도 마찬가지로 뭐 주소명에 포은로가 들어가지요. 용인에도 포은대로가 있고, 포항에도 가면은 포은로, 그리고 뭐 문충로도 있고, 그리고 옛날 구청사에 도서관을 만들면서 포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영천에는 포은 초등학교가 있고 포은 고등학교가 있지요. 포항에 가면 포은 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포은 중학교가 있고, 월사 이정기 선생이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들어가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태어난 곳에는 인고서원, 관장가를 아시잖아, 그죠? 뭐
어디 김씨다 어디 최씨다 할 때 관양이라는 거 뭐 만약 우리 공무원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부 공시거든요. 공자님 후손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공무원 때 선생님을 고향을 중국 국부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 그죠? 태어난 곳이 이제 고향인데 그래 관양거래 가지고 이때부터 세거했던 데를 보면은 이제 관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 관양에는 오천서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그 원리로 옮겼는데 거기에 오천서원이 있고 그래 관직 생활하던데 개성에 가면 개성에서 옛날 수도였으니까 그 관직 생활하던 자리에는 숭양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묘소가 있는데 영천으로 운거하다가 명정이 부러지는 바람에 거기가 천하명당이라고 묘소를 썼는데 그 용인에 가면은 거기는 충렬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이 이제 네 군데가 있고 그리고 40세쯤 돼 갖고 그 천명파하고 친홍파들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다가 유배를 가셨거든요. 그게 경주 방구대 암각화 쪽에 거기 가면은 방구서원 그리고 시내 가면 나중에 또 이제 국왕서원이라고 옮겼는데 그분들도 영천 인구서원이 많이 오세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포은 선생님의 고향은 영천이고 그 중심은 우리 인구서원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종선이 있으세요. 오다가 보면은 충이 단성 선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있는데 그 비가 보면 붉은 색깔이 나요. 저거는 보면 중국 태양산에서 홍보석이라 그래 가지고 저 돌을 구해와서 세운 겁니다. 누가 세웠냐 그러면은 그 24대 종손 그 정내성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국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셔갖고 거기서 핍박도 받으시고 또 연면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많은 외국에 능통하신 분이세요. 근데 거기 있다가 뿌리를 찾기 위해 갖고 1986년도에 완전히 영국 귀국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암통상이라는 이제 그 무역회사하고 뭐 사업을 하시면서 틈만 나면은 포은 선생님의 흔적을 발굴을 하고 뭐 종택도 용인에 복원을 하고 그래서 저는 흉상들을 한 10개 정도를 세우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인구서원에도 있고 그리고 전국 뭐 한국에도 있고 또 중국에 중국마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산동성 거기 가면 이제 그 고선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등주 박물관 고선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만 또 흉상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포은 선생님이 외교관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하셨는데 중국에 명나라에 6번 가시고 일본에 1번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유적들도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은 중국 산동성 쪽에 그 내려갖고 이제 남경까지 수도가 남경이었으니까 거기까지 포은 선생님 유적 찾아가는 그런 여행도 참 유익할 것 같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일본은 가까우니까 거기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다자이후 한자로는 태제부라고 쓰는데 포은 선생님이 일본에 한 차례 사신으로 가셨을 때 그 앞에 가신 분들이 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간첩으로 붙들려 갖고 옥살이 하기도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포은 선생님이 가서 이제 그때는 중앙 집권이 무너질 때라 갖고 구주 탐지에 그래 갖고 지금 큐슈에 최고 높은 실권자하고 단판을 지어 가지고 우리 포로들 300명 정도를 구해 와요. 그래 아주 큰 공을 세우시고 다시 또 이제 중앙 또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시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이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부산에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도 되고 후쿠오카로 가도 되고 정말 아주 산 가격에 유익한 여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 박물관 대학교 우리 학생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다가 보면은 아까 우왕리 그 차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자리비가 여기로 간다 그러면서 그 큰 차는 못 들어가지만 승용차는 들어가서 그냥 잠깐 주차할 수 있거든요. 한 5분 정도 가면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포은 선생님이 그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운강공이 돌아가셔갖고 심효살이 3년 그 29살 때 어머니가 다시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심효살이 3년을 하십니다. 도합 6년 심효살을 하시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조정에 보고가 돼가지고 포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러니까 1389년도에 저기 효자리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료에 보면은 정녀문도 있었답니다. 정녀문도 있고 이제 정녀각 안에 효자리비가 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포은 선생님이 그 이성계의 그 일파에 의해 갖고 축소를 당하면서 그때는 보면 이제 엄청난 충신이었는데 당시에는 보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돼 가지고 흔적을 다 숨기게 되지요.
그리고 후손들도 불법에 흩어지게 되고 뭐 피 같은 것도 묻어버려요. 포원 선생님 부침 요소 비석도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면지를 몰랐었는데 그 산은 영천이시 땅이니까 영천이시 집안에서 이제 묘를 쓰기 위해 갖고 땅을 파다가 그 피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 이게 포원 선생님 부침 요소구나. 그래서 그 묘소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다가 그 영천이시 그 집안 묘 썼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효자리 비각조차도 다 묻혀갖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공양왕 5년에 세웠는데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몰랐는데 100년 지나가지고 경상도 관찰사 손순녀라는 분이 그 술력을 떠납니다. 우리 탐나 술력도 아시잖아, 그죠? 우리 병화 이영상 선생이 제주도 다니면서 술력을 하면서 그림 다 그렸던 거를 그게 탐나 술력도인데, 근데 여기도 술력을 떠났는데 지나가다가 하룻밤 묵게 돼요. 그 자는데 밤에 저 외인 노인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무 춥다고 날 좀 편하게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아침에 꿈을 깨가지고 이제 촐로 그 동네에 이제 그 어르신하고 찾아보니까 그 이제 효자리 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지금 이제 세워놨거든요. 비각을 만들어 갖고 안에 효자리를 세웠는데, 아까 포원 선생님 생각 논란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무슨 문헌들도 많지만은 옛날에 관례라고 하잖아, 그죠? 포원 선생님도 관례 후에 이제 몽주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그 부친이 꿈에 주공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몽주로 바꿨는데, 외가에서는 관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관례는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이제 성인식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 관례를 영천에서 치렀고, 그리고 또 외가에다가 뭐 효자리 비, 뭐 정려문이나 정려비를 세우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우는 거 보면은 뭐 포항에서 아무리 우기더라도, 그래 지금은 포항에서 거의 포기한 듯 한다 합니다. 그래 거기서 한마디 더 붙자 그러면은, 요새 사실 문화로 이렇게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 그죠? 그래 보면은 포원 선생도 같은 예고, 우리 왕평 선생, 그 황성예터 작사하시는 왕평 선생이 지금 여기 뭐 기념사업회도 있어갖고 왕평 가이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청송에 가면은 그 파천면 송강리 가면은 그 입구에 보면 그 목계 솔밭 그러는데, 그 황성예터 노래비를 영천에 우리 문화원에 그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해놓고는 그쪽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왕병쌤 고향도 영천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 은근슬쩍 해가지고 청송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툭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포원 선생님이 한 6살, 5살, 6살 때쯤 돼가지고 거기 사셨어요. 그 동네에 지금도 그 집이 있는데, 그 왜 사셨냐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 왕평 선생님 아버님이 그 수정사라고 청송에 8대 사찰에 들어가는데 수정사 주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릴 때 살고, 그 다음에 배재중학교, 영천에 다시 나와가지고 영천초등학교 다니고 서울에 배재중학교 다니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평북 강계에서 공연을 하다가 쓰러져 갖고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의 조계사에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가지고 그 수정사 옆에 가면은 거기다 묘를 써놨습니다. 조그만하게, 정말 조그만해요. 왕평 지명을 해갖고 묘를 써놨는데, 청송에서도 뭐 주황산 빼고는 크게 내세울 거 없으니까 왕평이라는 분을 이제 발굴을 했잖아, 그죠? 그럼 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큰 비를 세워놓고, 또 은근슬쩍 이제 막 출생지까지도 어떻게 희석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워낙에 또 이제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 하는데, 어디 가셔갖고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은근슬쩍 잘 모르면은 뺏길 수가 있잖아, 그죠? 독도고 대마도고 뺏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누가 묻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예 일개 끊어버리시고, 그 포원 선생님은 영천분 확실하고 왕평도 영천분 확실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 생각 문제 때문에 뭐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비집고 이제 청송이 들으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갖고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그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가다 보면 불회산이라고 있습니다. 뜰구자에다가 올레자거든요. 올레자 매산자인데 그 떠내려온 산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면, 한자로 보면은 불회산이라고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저 산이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운주산 쪽에 있었답니다. 운주산 쪽에 있었는데 정말 되게 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졌을 때
이게 떠내려온 거라요. 산이, 말이 산이지, 조그마한 언덕이거든. 나가시다가 보실 건데, 얕은만한 언덕인데, 확 떠내려오니까, 거기에 살던 여자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어제 산이 떠내려온다고.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딱 멈췄는 게 지금의 부대산이랍니다. 그 처음에 인고서원을 건립할 때, 1553년도에, 그때 어디서 건립을 했나 하면, 부대산에다가 인고서원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554년에 이제 사익을 받아요. 사익은 그 자체로 이제 그 이름, 인고서원이라는 이름을 받고, 뭐 책을 하사받고, 노비를 하사받고, 하여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나중에 저기 이제 거기 뭐야, 임진왜란 나고 난 다음에 저기가 불을 타고 새로 옮긴 곳이 이제 지금의 인고서원, 그때는 도일동이었는데 지금은 양학리,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조그마한 부대산이니까 나가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자유롭게 좀 둘러보시고, 한 5분 정도 둘러보시고, 우리 고천서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인고서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말 임자에다가 언덕고자, 언덕에 임한다고 인고서원이냐 그러는데, 이제 서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고서원하고 도장서원은 사익서원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예 이름을 지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액하는 게 액자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계서원이나 고천서원은 사액서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계서원은 그 도천이기 때문에 도천계곡이라고 도계서원으로 정했는 거고, 여기는 고천리입니다. 우광리 바로 옆에 고천리이기 때문에 이제 고천서원을 졌는데, 이 서원은 우리가 영천성 수복전투, 우리가 9월 28일 날 영천성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그죠?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 그 부하들 한 1000명 남아 있는 거를 우리 3560명 창의 정령군이 이제 뺏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또 보니까 이제 경주가 또 뺏겨가 있으니까 경주를 또 뺏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여후에 완전히 경주성을 수복하기는 9월 8일인데 한 8월 한 20일경 정도부터 한 20여일 후에 경주에 가갖고 몇 차례 서천 그 터미널, 경주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에 보면 그 강 그게 서천인데, 그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천에서 이제 영천성을 뺏고 나니까 다 글로 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때 왜요, 저기 시총, 우리 정의건 장군, 그때 뭐 시총하고 충노, 억수,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전투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갔는데, 역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셔갖고, 여기 10분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학봉 김성일이 초유사였는데, 저중에 장교 올릴 때는 17분을 올렸습니다. 17분에다가 올렸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10분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빠진 분도 있고, 또 충효제 정승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교 올릴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분 포함해갖고 10분이 됐는데, 김문수 지사가 화요일날 거기 저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마칠 때까지 있다 갔는데, 이제 여기 김년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대혜, 김년이라는 분의 13세 손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거든요. 역시 김년이라는 분은 지금 가는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거기에 실질적인 지금 좀 구택, 김년 구택, 노왕선생 구택을 갖고, 노왕선생이 김년 의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는 그러니까 하더라고 17의사라고. 여기에 배양된 분들을 고천 10용사 그러기도 하고 고천 10의사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분 다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의병을 행사하면서도 이름 널리 알려진 분들이만 훌륭한 게 아니고, 사실 이름조차도 못 들어낸 분들이 더 훌륭하실 수가 있잖아, 그죠? 어떤 분이랑 이름 밝혀지면은 뭐 다 같이 배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0분 중에서 특별한, 뭐 다 특별하시지만은 김대혜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가장 많으세요. 그분이 49살 때 이제 경주로 저기 이제 일본 이제 외국 물리치고 성을 뺏으러 가는데, 가면서 부인을 부르지요. 불러가지고 그때 아기가 2살밖에 안 됐답니다. 뭐 결혼을 늦게 하셨는지 후사를 늦게 봤는지 2살밖에 안 됐는데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기 내가 가서 죽거든,
이제 가첩을 주면서 집안 내력을 적어놓은 책을 이렇게 주면서 죽거든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애를 키워갖고 우리 집 대를 잇게 하라. 그러면서 붉은 저고리를 입고 전쟁에 참전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정말 그 다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때도 뭐 아직 그 대치하는 와중이니까 뭐 마음대로 찾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서 나중에 막 부패돼 갖고 못 찾는 와중에 붉은 저고리를 보고 김대혜 선생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금오산 아래 거기에다 이제 장식을 치렀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김년이라는 분은 또 있는데, 이분은 가면서 아들 이제 김치려, 남강 김치려를 불러가지고 그 흰명주를 주지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나중에 역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옷과 띠 사이에 여기에 흰명주에 이제 이름 적힌 게 있으니까 시체는 아마 딱 부패가 되고, 뭐 사실 뭐 목이 잘릴 수도 있고 팔다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찾기 힘든데, 그분도 찾아가지고 또 여기 이제 장례식 지내고, 거기 보면 이씨가 5명이 있어요. 야, 이거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좀 참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위에는 이지함이 돼 있고 중간에는 이지암이 돼 있을 겁니다. 이지암이 맞습니다. 그 함은 오자 같은데, 그래 보니까 이제 한 분은 그 상계 이영근 선생은 영천이시고, 그리고 이지암 선생은 성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 그럼 이등용, 이등린, 이일장, 그 이일장이 삼촌이죠, 그죠? 그 3분들은 보니까 벽진이시고, 그래 아마 뭐 성씨를 초월해가지고 각 문중마다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1705년도에 이제 서원을 건립을 했지요. 건립을 해가지고 그 서원의 본연의 기능인 뭐 강학, 앞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시고 뒤에서는 이제 또 제사를 지내고 하다가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해칠령 때 해칠됩니다. 인고 서원은 그거보다 3년 늦게 1871년도에 해칠되거든요. 근데 그때 인구선이 왜 그렇게 늦은다고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데, 가장 중심되는 서원이 인구서원이잖아, 그죠? 근데 47개만 한 인물씩만 배양을 해갖고 47개만 빼고 다 이제 회치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영천 인구서원하고 개성의 숭양서원하고 그 2개가 끝까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을 잘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다가 결국은 인구서원이 이제 회칠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영천은 뭐 지금도 중앙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뭐 한양이 중심이니까 개성은 좀 더 가까웠고, 또 권력자들이 개성 권력자들 좀 더 많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뭐 개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그래서 인구서원은 3년 후에 1871년도에 해설되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 작은 바람으로서는 그냥 막 일단 급하게는 그 총 8분입니다. 정승남이라는 분은 원래 여기 없었는데 들어왔으니까 다른 8분이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그리고 뭐 옛 사료들을 보고 한 번씩 발굴되는 분들마다 같이 이렇게 또 이제 같이 또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사당인데 저기 이제 순국사라고, 다 순국하셨으니까 이름이 순국사인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 본문은 못 열게끔 다른 거는 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만 둘러봤는데 뭐 똑같습니다. 그렇게 뭐 누구 선생 이래가지고 10분을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경량 둘러보시고 다시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역시 다 연관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김대혜 선생도 뭐 경주 김씨 사동 숙질이고, 또 김년 선생도 거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다 또 연관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한 5분쯤 후에 차 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신 분들 그렇게 안 많으시지요. 여기는 경주 김씨 지사공 종택입니다. 처음에 지으신 분은 김흡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지금 보면 앞에 보면 노안 김선생 구택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노안 김선생이 아까 고천서원에 그 배양되어 있던 그 노안 김년 선생이거든요. 김흡 선생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인고서원 지을 때 그때 뭐 노수 선생, 정율량, 김응생, 뭐 정거 이런 분들이 퇴계 선생님 제자들인데, 그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인고서원을 1554년도 건립을 했었거든요. 그 김응생 선생, 그러니까 삼촌입니다. 이 김업 여기 집을 처음에 지신 분이, 그 나중에 이제 화적대가 이제 뭐 불태워 버려 가지고 후손들이 다시 졌다 그러는데, 그 김연 선생은 김업 선생의 손자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아까 오다가 고인돌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돌빼기, 양평 1, 2. 그러니까 돌이 맨, 그러니까 돌비, 뭐 돌을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돌빼기 그러는데, 이쪽 지역 사투리로서 이것도 이게 이제 지사공 종택하고, 오다가 보면 못 위에 그 남강정사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 건물들이 원래 여기 있던 건 아니고, 그 아까 양평 1, 2에 돌빼기 있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한 100여 년 전에 이쪽으로 옮겼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흡 선생은 보면은 이제 중추부 지사, 조선 중종 때 중추부 지사라는 관직을 역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사공 종택, 지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그 손자인 김연 선생이 그 임진왜란 때 뭐 참전해갖고 돌아가시고, 그걸 하면서 보면 이제 이게 구택으로 해놓고, 요 뒤에 가면은 사당이 있고, 모시는 사당이 불천입니다. 이 관내 유림들이 훌륭하시다고 불천이를 모시자 그래서 이제 예, 계속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신도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연 선생도 아까 그거 참전하실 때 아들 김치려를 불러가지고 흰 명주에다가 내 이름을 써라 해갖고 나중에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김치려, 그 아들 김치려 선생이 보면 호가 남강입니다. 그래서 정사 이름은 남강정사고, 그 아들 김치려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그 임진왜란 때 불회산에 있던 인고서원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한 50여 년 후에, 정확히 49년 후에 지금 자리에, 구서원 자리에 이제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김치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건유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산 조호익 선생하고 여은 장영광 선생 두 분 다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삼형제도 모두 거기 여은 선생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부자가 전부 다 여은 선생 제자였는데, 그래서 인고서원에 그 포원 선생님을 모시다가 나중에 여은 장영광, 지봉 황보인 선생을 같이 배양하게 되는데, 그 여은 장영광 선생을 그 다시 모신 분이 여기 김연 선생의 아들 김치려, 남강 김치려 선생이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기 뭐야, 이 경주김 집안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아까 그 김응생 아들이 김완 장군입니다. 김완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임진왜란 뭐 이순신인데 보면은 나오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밑에 부장이었습니다. 부장인데 전쟁에 큰 공을 세우다가 나중에 일본에 잡혀가게 돼요. 잡혀갔는데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해갖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선조가 그 중국에 보면은 이제 소무란 사람이 그 자기들 이제 뭐 적군한테 잡혔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해동 소무라고, 그 한국에 있는 소무라 그러면서 했을 정도가 그 김완 장군인데, 김완 장군하고 여기 김연 우리 의병하고는 육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완 장군이 무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에서는 김연 선생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안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황강이라는 지명은 아마 아까 불회산이 떠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운주산 쪽에 있던 불회산이 떠내려왔다 그랬는데, 그날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물이 났을 때 이 동네가 이제 누런 언덕처럼 강이 언덕 강자거든요. 그때 누런 언덕이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황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6살 때까지 이 동네 사셨어요. 사시고 화산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요게 김연 선생의 13세 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천을 흔히 삼산이수라 그러잖아. 그죠? 삼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좁게 봤을 때는 마연산, 유봉산, 작산, 시내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했을 때는 보연산, 팔공산, 운주산. 그리고 이 운주산 자체가 우리 삼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높이는 높지는 않습니다. 806m 정도인데, 그래 지금은 포항 기계면하고 영천의 자양 임고, 뭐 임고천, 뭐 자오천, 그 기계천하고 이렇게 합수되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아마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삼산이 이수에 대해 가지고 강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
운두산에 대해 갖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두산 승마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승마랑 우리 뭐 숙박 휴양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그러니까 저거 허가 받을 때 되게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2009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왜냐하면 한 부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농림축산부도 뭐 담당이 돼야 되고, 또 뭐 다른 부서도 돼야 되고, 거기서 각자 받아갖고 딴 예산 받아갖고 건립한 게 지금 운두산 승마 자연휴양림이거든요. 아마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덜 받았는데, 이제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건물도 많이 짓기도 적고, 그 뒤로 가면 또 승마장, 거기 보면 승마로 하고도 다 연결됐더라고요. 그래, 아마 시간 되실 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휴양림 쪽에는 다 포장이 돼갖고 뜨거워요. 지금 너무너무 뜨겁고, 또 흙길을 밟는 재미도 별로 없는데, 조금 더 그 승마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시간 되실 때 그렇게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남강정사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면은 사당하고 신도비 보시고 나가면서 남강정사 잠깐 들어가 보시고, 예, 그렇게 차 타고 오늘 그 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